저걸 얼마 만에 찍었냐? 단 1시간 만에 찍은 거예요. 엄청나게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진짜로.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이었죠. 예.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팔컨 9 로켓에 실려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잘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잘 올라갔죠.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있는 L2 포인트에 잘 도착해서 시험 테스트도 잘 거치고 첫 번째 관측까지 성공을 해서 그 이미지를 보내줬습니다. 사실 유클리드 망원경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발사된 망원경이죠. 유클리드 망원경 내에는 이제 두 가지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시광선 영역 관측할 수 있는 VIS 장비가 있고 적외선으로도 볼 수 있는 NISP라는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측 장비들을 통해서 멀리 위치하고 있는 은하들을 관측을 함으로써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비밀을 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이전 랩 미팅에서 우리가 몇 번 다룬 적이 있죠. 그래서 요 두 편을 보시면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어떻게 관측을 하고 무엇을 관측을 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는 요걸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복습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우주 초기 물질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약 100억 년 전에 우주 초기에 또 이렇게 은하단이 있으면 시공간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시공간이 왜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우리 우주는 얼마나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는지 우주의 기하학을 알아보기 위해서 발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기하학의 아버지 유클리드 기하학. 우주 전체의 구조의 기하학적인 어떤 구조를 보겠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원경 이름이 유클리드다.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관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은하단들을 관측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필라멘트 구조들 볼 수 있고 이 필라멘트 구조들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 암흑 물질의 분포와 진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이렇게 3D로 관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임스 웹은 상당히 좁은 영역을 세세하게 관측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은 아주 넓은 영역을 빠르게 관측을 할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서베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 뉴런들을 연결한 구조 시냅스 같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죠. 요거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많죠. 우리가 소우주다 이런 분들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우주가 다르게 있다 보니까 다중우주가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 해석이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학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내용은 우주의 구조건 우리 뇌의 구조건 아마도 이 세상은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구조를 만든다. 그 구조가 그래서 둘 다 닮아 있는 것이다. 네. 왜냐? 두 구조가 전부 다 효율적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구조들도 그런 비슷한 형태로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우리 작년 7월 12일이었나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공식 행사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그럼요. 이미지 공개하는 거. 기가 막혔죠, 그날. 그런 행사처럼 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도 유럽 우주국에서 이제 공개 행사를 했었어요. 이게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첫 번째로 공개한 이미지입니다. 페르세우스 자리의 은하단의 모습이고요. 나선 은하의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이야. 별 진짜 많죠? 이렇게 세세하게 보인다고? 그 다음에 구상성단의 와. 모습도 공개를 했습니다. 진짜 맑아요. 진짜 좀 퀄리티가 높다니까요. 제임스 웹보다 조금 더 개인적인 취향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럼요. 왜냐면 일단 많아. 말머리 성운. 말머리. 말머리 성운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5개의 이미지를 이번에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처음으로 공개된 이미지입니다. 바로 페르세우스 자리의 은하단의 모습인데요. 지구에서 약 2억 4천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원래 암흑 물질의 중력으로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코스믹 웹이라든지 이런 필라멘트 구조가 막 형성이 되잖아요. 이 필라멘트 구조들이 서로 만나는 지역, 이렇게 결합하는 지역에는 주로 저런 은하단들이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에서 은하가 빼곡하게 한 10만여 개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미지에서 약간 이제 흐릿하게 보이는 은하들은 여태까지는 사실은 볼 수 없었던, 그렇지만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적외선 관측으로 포착이 가능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왜 보지 못했냐? 제임스 웹은 아직 거기를 안 봤으니까. 서로 이제 얼마만큼 자세히 보고 멀리 보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이 부분은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 중에서는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자료가 가장 고화질이고 가장 멀리 볼 수 있다.
요 유클리드 망원경을 이제 차분히 요 페르세우스 자리만 따로 보는 장면인데 여태까지 페르세우스 은하단을 다른 망원경으로도 여러 번 관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부분을 한 번에 그리고 지금처럼 세밀하게 관측한 것은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처음이라고 해요. 한 방에 찍은 겁니까? 한 방에 찍은 겁니다. 아, 이거 이게 미쳐- 한 방에 미치겠다, 이거. 5시간 동안 찍은 거예요. 5시간 만에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이런 딥필드 영상 같은 거 만들려면은 막 네. 군데군데 쪼개가지고 합치고 막 생난리 쳤거든요. 그렇죠. 와, 근데 진짜 대단하긴 하다. 네. 방금 보셨던 이미지 안에 존재하는 가장 멀리 위치하고 있는 은하가 최대 100억 년 정도. 그게 이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볼 수 있는 가장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이 사진은 페르세우스 은하단 자리를 부분적으로 확대한 모습인데 방금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는 사실 적외선으로 관측을 한 거예요. 예. 왜냐면 적외선으로 관측을 해야지만 우리가 멀리까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시광선으로 촬영한 이미지예요. 만약에 오. 우리가 계속 쳐다보고 있다 하면은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물음표 모양으로 은하가 배치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예쁘다. 그죠? 물음표 모양으로. 이게 인간의 뇌다.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형태를 우리 머릿속에서 모델링합니다. 사실 아무 상관없거든. 근데 제임스 웹도 이거 찍었어. 제임스 웹은 진짜 물음표 있었잖아. 진짜 예쁜 진짜 거. 물음표 있었죠. 맞아, 그거 맞아. 은하 두 개가 딱 합쳐지는 모습. 맞아. 요것도 이제 회절 스파이크가 있네요. 네, 요것도 회전 스파이크가 있죠. 왜냐면은 부경에 달려 있는 그게 제임스 웹하고 비슷하네. 네, 다르니까. 근데 이건 육각형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하얗게 빛나고 있는 곳들. 네. 예. 이게 바로 페르세우스 은하단이 속해 있는 은하들의 모습입니다. 배경 은하와는 다르게 약간 뿌옇게 주위가 빛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 불빛들을 조사를 하면은 저 페르세우스 은하단의 암흑물질 분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암흑물질을 탐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의미 있는 자료였던 거예요. 김진일 박사님이 또 사실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에 직접 참여하신 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페르세우스 은하단 내부 은하단의 뿌연 것,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김진일 박사님의 의견입니다. 네. 이게 인트라 클러스터 라이트라고 생각이 된다. 네. 이게 은하단 유형에서 위크렌징은 은하단보다 더 멀리 떨어진 작고 어두운 배경 은하가 관측자와 이 배경 은하 사이에 있는, 여기서는 페르세우스 은하단이겠죠? 그렇죠. 요거의 중력 때문에 배경 은하 모양이 찌그러진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요 뿌연 것은 그게 아니라 인트라 클러스터 라이트 ICL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인트라 클러스터 라이트는 예. 그러니까 은하단과 은하단 사이에 배경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빛이 있어요. 그거를 ICL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네. 근데 요거의 형성 원인에 대해서는 또 주변 은하의 상호작용으로 주변 은하의 별들이 떨어져 나와서 보인다라는 설도 있고 뭐 동시에 성장한다 이런 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위크렌징보다는 ICL로 보인다라는 게 좀 지금 조금 더 과학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또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이제 실제 연구자들 사이에서 또 의견들이 또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짚어주신 거니까 이거는 뭐 아 이게 너무 좋은. 이거는 뭐 너무 혜택입니다. 역시 김진혁, 갑자기 후배가 나온다고 여기서? 역시 우리 후배.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IC342라고 하는 나선 은하의 모습입니다. 예. 이 나선 은하의 전체적인 모습, 이 와. 가운데 한번 보세요. 보면은 별 하나하나가 다 찍혀 있어요. 이게 별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지 뿌연 게 여기도 암흑물질이 암흑물질이 있는 건지. 있기는 있죠. 당연히 암흑물질이 있죠. 근데 여기는 암흑물질도 있고 별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까의 그 구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암흑물질은 보이는 건 아니에요. 네. 암흑물질의 구조 때문에 저렇게 뿌옇게 이렇게 됐다라는 보이는 거야. 거지. 걔네도 결국 다 별이긴 해요. 암흑물질이 그런 형태를 만든 거죠. IC342라고 하는 은하는 우리 지구에서 한 700만 년에서 1100만 광년. 우리가 보통 딱 은하가 얼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할 때는 뭐 몇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예. 말을 하는데 얘는 700만 광년에서 1100만 광년이에요. 오차가 좀 있어요. 오차가 좀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 이 은하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그 우리 은하 중심부를 뚫어서 나선팔의 성간먼지 저 바깥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려면은 은하 중심을 뚫어서 봐야 돼요. 우리 은하 중심에는 되게 많은 성간먼지라든지 빛을 투과할 수 없는 여러 성운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뚫고 음. 저 장면을 촬영을 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뚫는 대신 오차는 좀 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은하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것도 그렇고 하나하나의 별이 모래알처럼 조그맣게 보이는 작은 예. 점들 있죠. 물론 네. 밝은 스파이크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예. 저것들이 다 저 은하에 속해 있는 별들이에요. 해상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은하의 별 생성의 역사와 은하가 진화하는 동안 어떻게 별이 형성되어 왔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떠한 우주 망원경도 이 IC 342의 전체 모습을 단 한 번도 촬영한 적이 없어요. 크기도 크지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은하 중심부를 뚫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모습을 단 한 번도 촬영한 사진이 존재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IC342의 다른 별명이 바로 히든 갤럭시입니다. 숨어있는 은하인데 당연히 허블 우주 망원경도 관측을 했겠죠. 허블 우주 망원경은 어떻게 봤냐? 이렇게 봤습니다. 아니, 물론 허블 우주 망원경도 상당히 성능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광선 영역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은하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라는 거를 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심부 H2 지역이거든요. 별이 탄생하는 지역. 그래서 예. 별이 엄청나게 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전체적인 모습을 찍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유클리드의 그 광각 성능 때문이야. 허블이나 제임스 웹은 저렇게 못 찍어요. 물론 안 돼, 이렇게 안 돼, 안 돼. 다 여러 군데를 찍어서 꿰어 붙이면 저렇게 저 모습을 관측을 할 수는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한 번에 저렇게 찍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자료입니다. NGC 682라고 하는 불규칙 은하입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약 160만 광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컬 그룹, 예. 우리 이웃 은하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로컬 그룹의 한 멤버입니다. 근데 요거를 찍은 시간이 얼마냐? 단 1시간밖에 안 찍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이 딱 보면은 타원도 아니고 나선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모양이 특징이 없잖아요. 요런 거를 우리가 불규칙 은하라고 합니다. NGC 682를 그럼 왜 찍었냐? 뭔가 애매한 친구예요. 굳이 불규칙 은하인 NGC 682를 왜 찍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허블 기죽이려고. 그럴 수 있어. 방금 보셨던 NGC 682는 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관측을 했거든요. 이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NGC 682의 모습입니다. 저기는 어떤 연구 그룹이 특정 지역의 별 생성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서 찍은 지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광각으로 아주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찍는 게 목적이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그 중에 필요한 부분을 세세하게 더 자세하게 찍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이 서로 연구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하.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궤도님 얼굴을 비교하자면은 네. 모공이야, 얼굴에 모공. 모공이 어디에 있는지, 모공. 그다음에 피지가 어디 있는지 맞아. 이런 거를 찾는 거예요. 맞아. 유클리드는 얼굴을 보여줍니다. 얼굴 전체를 보여줘서 궤도님의 이목구비가 어떤지. 맞아요. 차은우도 제임스 웹으로 땡기면은 저나 차은우나 똑같이 그냥 약간 그렇지. 표피세포만 보이는 거야. 아닐 걸 그러는데. 땡겨보잖아요. 차은우나 궤도나 항성이나 왜 나를 넘기는데 왜? 난 아니야. 아무튼 이 두 개의 사진만으로도 유클리드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괴하다 출도야. 우리가 아무 특징도 없는 이 은하를 왜 관측을 했냐. 우주가 생성됐던 초기에는 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나선팔을 가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질 수 있는 별들의 집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조그만 은하들이 모여 있었을 거고 초기의 은하들은 대부분 이런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있을 거예요. 아하.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 나선 은하들이 주로 합쳐지면서 타원 은하가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나선 은하가 먼저죠. 사실은 애초의 모습들은 저렇게 생겼을 거다.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사실 유클리드 망원경 우주의 기원과 진화의 모습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화 과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불규칙한 은하들은 애초에 우주 초기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초기 은하의 생성 과정의 모습을 저 불규칙 은하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소하고 헬륨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금속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천문학에서는 예. 그 금속 성분들을
되게 적게 포함을 하고 있어요. 요거가 의미하는 것만으로도 초반 애들이다. 초반 애들이다. 모양도 그렇고 저기에 있는 함유량도 그렇고. 그러면 후반에는 다들 금속이 맞나요? 그렇죠. 네, 별들이 폭발을 하면서 금속 성분을 내뿜고 그 금속 성분들이 이제 다시 별을 형성을 하다 보니까 금속 성분이 점점 많아지는 그렇죠. 거죠. 저 보라색 구름 궁금해하셨죠? 저 보라색 안에 잘들 보면은 이제 별들이 형성이 되고 모여 있는 모습이 보여요. 구상성단에서 별들이 태어나면서 이 항성풍들을 뿜어내고 있는 버블이라고 그러는데 수소 이온 버블인 거예요. 별들의 요람인 거지.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지역이 저렇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이번에는 구상성단의 모습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우리 은하 내부에 있는 구상성단이에요. NGC 6397이라고 하는 구상성단인데 약 7,800광년 떨어져 있고 우리 은하에서는 가장 오래된 구상성단 중 하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상성단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천체들인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저 구상성단을 관측을 하면 은하 진화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별들이기 때문에 은하를 형성할 때 태어난 별들이 저기에 보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별 하나하나에 디테일이 다 보여요. NGC 6397입니다. 구상성단의 바깥에 있는 별들은 주로 질량이 낮고 어두운 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어두운 별이 아마도 은하계와 이전 상호작용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는 단서로 보입니다. 이 구상성단은 당연히 허블 우주망원경으로도 관측을 한 적이 있는데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을 했더니 별들이 점점 가운데로 모여 들어가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 중심에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되게 의견이 많았어요. 저 안으로 모이는 이유가 뭘까? 설마 저 안에? 그치, 블랙홀인가? 오래된 별이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상성단을 이루고 있는 별들은 대부분 질량이 큰 별들은 아니에요. 오래된 별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블랙홀 중에서 질량이 엄청 큰 블랙홀이 있죠. 초거대 질량 블랙홀. 그리고 개별적으로 별이 폭발을 해서 생기는 아주 작은 질량 그쵸. 블랙홀이 있어요. 뭐 근데 짤짤이들. 그 사이 정도 되는 중간 질량 블랙홀. 중간 질량 블랙홀이 네. 없어. 우리가 관측이 안 사실 됐죠. 거의 없다고 보고 있죠, 지금 막. 뭐 한두 개 발견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발견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발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중간 정도의 질량의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중심부를 보면 별들이 정말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 네. 네. 이 중심에는 블랙홀이라고 추측이 됐던 게 지금은 백색 외성. 우리 태양도 마지막 단계가 다 커졌다가 줄어들면서 식어가면은 백색 외성으로 마치거든요. 구상성단 같은 경우에는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질량이 크지가 않아요. 블랙홀이 되기에는 조금 그렇고 안에 빽빽하게 백색 외성들이 많이 있어서 백색 외성의 중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다라는 이론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5번째 이미지는 말머리 성운입니다. 지구에서 약 1,4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오리온 성운의 위치에 있는 삼태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 위치한 별의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말머리 성운인데요. 암흑성운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우주 먼지들이, 성운들이 저기에 이렇게 모여지다 보니까 저런 모양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요거를 이제 또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암흑성운을 왜 관측을 했냐?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머리 성운이 관측이 되기는 했지만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처럼 저걸 얼마 만에 찍었냐? 단 1시간 만에 찍은 거예요. 엄청나게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진짜로.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모습을 찍어야 했다. 그러면 5시간 찍고 10시간 찍으면 더 좋아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유클리드 그러니까 우주망. 혹시 오해하실까봐. 왜냐면은 딱 들으면은 1시간 만에 저걸 했어? 그럼 시간을 더 들이면 더 잘 나오겠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 찍었다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거리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저 말머리 성운이 저렇게 잘 나오고 위에 커튼처럼 이렇게 구름 위로 커튼처럼 내려있는 예. 약간 우리 뭐 내려오듯이. 빛이 막 하늘에서 내려올 때 있잖아요. 약간 네네.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저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 위쪽에 오리온자리 다중성계에 시그마라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엄청나게 밝고 엄청나게 큰 별이에요. 그 별빛에서 나오는 복사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항성풍의 영향 때문에 밑에 있는 우주 먼지들을 이제 찍어 내리는 거죠. 그걸 압축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빚어내다 보니까 저런 말머리 성운도 나오고 옆에 산 같은 모습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머리 성운
성운을 그래서 왜 찍었냐? 차가운 분자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빛을 거의 방출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 숨어있는 별들, 구름 속에도 숨어있는 별들이 생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제임스 웹도 이제 관측을 자세하게 할 건데 제임스 웹도 저 부분을 디테일하게 찍어야 돼요. 그래서 파노라마처럼 만들어야 되고 유클리드는 저거를 한 번에 관측을 해서 전체적인 분포를 관측을 할 수 있다. 아하. 말머리 성운 같은 데는 암흑 성운이죠. 어두운 구름 사이에서 별 형성의 조건을 찾는 것도 이제 유클리드가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보여준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이제 관측을 첫 발을 내딛는 5가지의 풀컬러 이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 앞으로 공개될 때마다 항상 우주 속으로라는 코너를 통해서 예.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뭐 유클리드도 이제 그쪽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유클리드는 이제 화각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되게 고해상도예요. 이런 관측들을 통해서 다양한 우주 관측하는 것 자체는 물론이고 어허. 그 결과물이 우주 연구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드넓게 펼쳐진 성운의 이미지도 적외선으로 관측을 하면은 항성이라든지 행성의 생성 등 이 말머리 성운 안에 이제 그 갈색 외성이라든지 목성의 크기 한 100배 정도 되는 그런 떠돌이 행성들 이런 행성들의 모습도 관측이 돼요. 세세하게.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그런 것들도 관측을 하겠다라는 게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